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단단한 물질들 참 많죠. 근데 이것들은 대체 어떻게 그 형체를 딱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?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바로 이 고체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건축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 소금 결정은 누가 깎아놓은 것처럼 완벽한 정육면체 모양일까요? 그런데 또 유리 조각은 왜 아무렇게나 생겼을까요?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요.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의 답이요. 사실은 물질의 가장 깊은 곳,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숨어 있습니다. 고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. 한쪽은 원자들이 뭐랄까 군인들처럼 격자 모양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꽉 늘어선 결정질 고체고요. 다른 한쪽은 원자들이 그냥 규칙 없이 마구 뒤섞여 있는 비결정질 고체입니다. 바로 이 내부 구조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. 자, 그럼 먼저 이 고체 속의 질서와 무질서,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. 이 원자들의 아주 미세한 배열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물질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결정질 고체라는 건요, 그 구성 요소,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들이 아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3차원 패턴으로 딱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. 바로 규칙적 그리고 반복적이라는 거죠.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이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. 그렇다면 이 질서정연한 구조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? 이제 현미경 배율을 최대로 높여서 그 설계도의 가장 작은 핵심, 그러니까 최소 단위의 빌딩 블럭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과학자들은 이 기본 빌딩 블록을 단위세포, 영어로는 유닛셀이라고 불러요. 이게 뭐냐면요, 전체 구조물을 만드는 딱 하나의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. 이 작은 블록 하나가 어떻게 착착착 반복되는지만 알면 그 거대한 결정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레고 블록의 기본 설계도는 같아도요, 어떤 재료로 이 블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.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? 자, 표를 보시면요, 결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소금처럼 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정. 두 번째는 얼음처럼 물 분자로 만들어진 분자 결정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처럼 탄소 원자 그 자체로 구성된 원자 결정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어떤 빌딩 블럭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. 자연은 정말 똑똑해서 낭비를 아주 싫어해요. 그래서 원자들, 특히 금속 원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배열해서 빈 공간을 최소화하려고 하죠. 이 원리를 바로 최조밀 싸움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여러분 앞에 똑같은 구슬이 한 상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이 구슬들을 가장 적은 공간에 꽉꽉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연은 이 간단한 퍼즐에 대해서 정말 우아한 두 가지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? 자, 먼저 1단계, A층이라고 부를 첫 번째 층을 육각형 모양으로 촘촘하게 배열해요. 그 다음 2단계, 이 첫 번째 층에 움푹 파인 곳들이 있잖아요. 그 위에 두 번째 층인 B층을 살포시 올립니다. 자, 이제 3단계에서 선택의 순간이 와요. 세 번째 층을 쌓을 때 첫 번째 A층 바로 위에 그대로 다시 쌓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예 새로운 자리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구조를 만들어내요. 세 번째 층을 A층 위에 다시 쌓는, 그러니까 A, B, A, B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은 육방 조밀 구조가 되고요. 완전히 새로운 C층을 만드는 ABC 패턴은 면심 입방 구조라는 정육면체 형태를 만들죠. 놀랍게도 이 단 한 층의 차이가 금속을 더 무르게 만들거나 혹은 더 잘 늘어나게 하는 등 그 성질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. 자, 지금까지 원자 수준의 아주 정교한 건축술을 살펴봤는데요. 그래서 이 보이지도 않는 구조가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?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지는 물질의 성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구조를 알면
그 물질의 성질을 알 수 있다.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. 무슨 뜻이냐고요? 원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배열이 곧 그 물질이 가진 눈에 보이는 모든 특성을 결정한다는 의미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우리가 이산화탄소 분자의 모양이 직선이라는 구조를 알면 아, 이 분자는 무극성이겠구나 하는 성질을 알 수 있거든요. 그거랑 똑같아요. 결정 구조를 알면 밀도 같은 물리적인 성질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물질의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죠. 그럼 이 구조 정보로 어떻게 밀도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? 그 논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. 자, 첫째, 아까 말한 그 레고 블록 있죠? 단위세포의 부피를 구합니다. 둘째, 그 블록 안에 원자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세어보는 거예요. 셋째, 그 원자들의 총 질량을 계산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네, 바로 밀도가 짠 하고 계산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논리를 실제 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은의 구조는 면심 입방 구조로 알려져 있고요. 이 구조의 단위세포 안에는 원자가 딱 4개 들어 있습니다. 이제 이 정보에다가 원자의 반지름과 원자량인 값만 있으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단계에 따라 부피와 질량을 구해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. 계산을 통해 얻은 값이 무려 10.6g/cm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측정한 은의 밀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값이에요. 대단하지 않나요? 보이지도 않는 원자 구조만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정확하게 예측해낸 겁니다. 이렇게 원자들의 보이지 않는 건축술이 금속의 밀도를 결정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주변 세상에 또 어떤 다른 성질들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구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까요? 아마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물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.